자, 안녕하세요. 예, 그 트렌드 연구 관련된 영상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3주 차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트렌드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트렌드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사회 철학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간이란 무엇인지, 이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인이나 진정성이나 이러한 일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앞에 있었던 게 조금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좀 사회 철학적 내용이었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광하고 호텔, 호스피탈리티하고 관광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자,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PPT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로 되어 있는 PPT는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역을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종 관광이나 아니면 환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영학적 측면,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어떤 형식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ccommodation, lodge라고 하는 숙박업이죠. 숙박업에 관련된 주제를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숙박업에 관련된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실예를 들 예정입니다.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호텔 산업에 관련된 실예를 들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항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들, 관광이나 환대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지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 그리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원래 이쪽 부분은 제가 주제만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세미나 연구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져서 그냥 제가 하는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 어쨌든 시작하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거 definition,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demand side definition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supply side definition이나 이런데, 어쨌든 간에 관광에 있었을 때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요 공급이 항상 같이 일어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레이퍼의 모델 있죠. 송출국이 있으면 수신국이 있고, 송출국과 수신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시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러한 이동에 관련된 현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동이라는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떠나고 도착하고 이동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사회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혹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관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관광의 정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실 거는, 이건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 supply side라 해서 뭐죠? 공급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급자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도메스틱이 있고,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 자체가 3, 4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메스틱 관광객이다, 도메스틱 관광이다 그러면 뭐예요? 뭐죠? 국내 여행을 뜻하는 거죠. 국내 여행계, 국내 여행. 그러니까 그 국가에 있는 사람이 그 국가 국내를 다니는, 이게 도메스틱이고, 인바운드는 어떤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인바운드고, 아웃바운드는 한국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겠죠. 가장 대표적인 한국에서 가장 큰 아웃바운드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하나투어, 이런 게 아웃바운드 기업이죠. 그럼 하나투어가 한국에서 가장 큰 인바운드 기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바운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복여행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한중상무나 오복여행이나 오복여행사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 한국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인바운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오복이라는 여행사인데, 이름도 되게 촌스러운데 이런 데가 다 있어 할 수 있겠지만, 내국인들은 알 수가 없는 회사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죠. 특히나 오복 같은 경우는 대만 계열,
쪽이나 화교 계열 이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올 때 이 여행사를 끼는데 내국인들은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인바운드라는 거, 아웃바운드라는 거는 여행사의 특징도 달라진다.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한국인이 나가는 거,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 도메스틱은 내국인, 국내 여행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관광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그 트렌드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롭트 컨트리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일명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어떠한 그 관광객이 늘어날까요? 네,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수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이제 주로 이제 관광 정책 자체가 어떠한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인바운드 정책에 보통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을 방문해서 돈을 쓰게 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많이 맞춰져 있고, 관광 개발이나 뭐 관광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인바운드 쪽에 굉장히 인바운드 쪽에 포커스가 돼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외국인은 얼마만큼 유치를 할 것이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돈을 쓰게 할 것이냐, 인바운드에 굉장히 많은 정책, 그 대부분의 힘이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가 한국도 초기에 이제 그 디벨로핑 하던 단계에 있을 때는 관광 정책이다 뭐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지역을 특정하게 개발을 시키는 기획 주도로 개발을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었죠. 네, 인바운드 정책이 훨씬 강했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도 아직까지 한국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벗어날 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한국 그 국가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누가 늘어난다 했죠? 아웃바운드 고객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관광객 수에 못지않게 나가는 관광객 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쓰는 돈에 비해서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인바운드 관광객 수입보다 아웃바운드로 나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에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정책적 트렌드 자체는 아웃바운드 고객들을 어디로 돌리는 정책을 많이 바꾸냐면 도메스틱으로 돌리는 정책을 많이 행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나가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지금 선진국들의 트렌드예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관광 정책은 지금 현재 2000년대 넘어서는 다 거의 어디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냐면 도메스틱 트래블러한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국 관광에, 그러니까 국내 관광에 완전 그 관심을 갖고 이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단어 중에서 스테이케이션이나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냐면 영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테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동네에 머물면서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동네의 소소한 일거리를 즐기면서 휴가를 보내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식의 그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책적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진국 이제 점점 관광이 성숙히 이루어질수록 아웃바운드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아웃바운드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메스틱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소나 아니면은 정책연구소나 뭐 이런 데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관광공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보다는 도메스틱 쪽에다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두지 않을까. 만약에 두지 않으면 굉장히 낙후화된 상태로 아직까지도 정책을 하는 거예요. 뭐 감히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은 나가는 거가, 들어와서 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빠지는 돈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할 때 도메스틱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관광 정책적인 현재 트렌드로는 국가가 발전할수록 관광이 성숙기에 머물수록 어떻다 아웃바운드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광 정책적 입장에서 본다면 도메스틱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지만 일명 관광 선진국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다 국내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 쪽에서의 그런 데피니션 쪽이었었고,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어리즘 시스템이라 해서 뒤에 밑에 뭐 단어가 좀 잘려 나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이라는 거는 송출하는 곳이 있으면 수신하는 곳이 있다. 제너레이팅 하는 곳이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트래블러를 디파팅하고 리터닝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뭐 일상이나 현대인이나 이러한 그 사회철학적 얘기로 많이 기본적인 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광학적으로는 떠나고 도착하고 이동하고 이 중간에서 이동하는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관광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은 어떤 목적지에서만 소비하는 게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떠나기 전에 여기도 관광 사업이고 도착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동도 관광이라는 어떤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하면 이쪽도 들어가고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전히 갔다 안전히 돌아오니까 그런 어떠한 위협이나,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위험이나 아니면 디제스터 재난에 대한 그런 것도 방지 측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단순하게 하는 게 이 주변에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도 중요할 것이고, 자, 이게 더 투어리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관광은 어쨌든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끝이 아니라 갔다 돌아오고 뭐 이러한 얘기를 뭐 옛날에도 했었지만 다시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투어리즘,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적인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학적, 우리 이제 경영 쪽으로 좀 더 본다 그랬죠. 경영학적 해석을 봤을 때는 임플로이먼트의 웨이지나, 그러니까 그 고용한 사람들의 월급이라든지 샐러리나 아니면은 그런 주는 거, 돈, 그런 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거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의미로 지금은 대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을 때 함부로 손을 또 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어떠한 그 그림이라든지 전체적인 발전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고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고용을 하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에 영향이 있더라. 그리고 또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인컴, tourism income multiplier에서 TI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하면 낙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호텔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텔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고용을 하죠. 그래서 고용한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웨이지나 샐러리를 준단 말이에요. 주면은 이 사람들이 맞고 끝납니까? 그 돈을 그냥 까먹어요? 아니죠. 그 돈을 갖고 또 소비를 하죠. 그럼 소비를 하면 물건을 살 테고 음식점을 갈 테고 무엇인가 주변에 그러한 관련된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돈이 돌게 되는 그러한 멀티플라이어 되는 현상이 있더라. 이거를 TIM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업이나 무엇인가가 개발이 되든지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찬반론은 있어요. 뭐 중요한 일자리는 거의 없고 뭐 되게 단순 노무직만 남아 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지표로서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관광 개발이나 아니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그 지역을 많이 방문하면 혹은 외지인들이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돈이 돌고 그런 돈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자,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호텔에 관련된 얘기할 때 새로운 호텔이 셋업이 되면은 움직이네요. 자, 뭐 일자리를 다이렉트하게 호텔에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낙수 효과로
지역 경제가 뭐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다른 회사들이 그제 뭐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돈이 뭐 세금이 되고 그 지역이 뭐 더 발전하고 이런 거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TI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에 관련된 트렌드를 얘기할 때 이거는 경영학적 트렌드로 얘기할게요. 자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themes, 그러니까 테마가 있습니다. 자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가 integration이에요. integration이라는 거는 뭐죠? 통합이라는 뜻이죠. 예, 통합. 무엇인가를 합친다는 뜻입니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리제이션, 당연히 세계화, 뭐 국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ICT, Information Communicated Technology, 그래서 뭐죠? 지금 말하는 그 정보통신이라 해야 되냐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Crisis and Disaster, 그래서 위기와 어떠한 재난, 지금 전 세계가 이걸로 두들겨 맞았죠. 뭐로 맞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요 네 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테마예요. 핵심 테마. 관광에서 얘기하는 핵심 테마더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도 과연 당연히 어디에 더 강하게 묶여 있을까요? 요게 당연히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에 있어서 인테그레이션은 통합이라는 개념인데, 자, 인테그레이션 통합은 horizontal integration과 vertical integration이 있어요. horizontal은 뭐야? 수평적 통합이에요. vertical integration은 수직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후방 통합, 뭐 전방 통합,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집어져 있는데 한국어로 내가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부터 할게요. 자,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합병 제휴하는 거를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인수합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어차피 통합적 개념 안에 인수합병이 들어가니까. 자, 수직적 통합, 이거 뭐야? 수평적 통합인데. 요거는 지금 수평적 통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합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수평적 통합과 버티컬, 수직적 통합이 있는데, 자, 수평적 통합이라는 건 동일 업종의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합병 제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면, 뭐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가 합병 및 제휴하는 거, 이게 뭐죠? 수평적 통합입니다. 자, 수직적 통합은 뒤에 설명할 것이고, 세계 주요 기업은 어느 것이나 주로 수평적 통합에 의하여 기업 규모를 확대해 왔다. 그러니까 만약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우죠.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기업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요거는 관광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 지금 관광 경영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쪽 호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어코모데이션 호텔 쪽을 할 텐데, 이 호텔 쪽 숙박업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통합. 그래서 대형 이제 매머드급 호텔 기업들끼리 어떻게 하죠? 통합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통합을 하고 합병을 하고 혹은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통합 및 합병 및 제휴가 있고, 제휴 가장 대표적인 게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으로 묶여서,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관광기업에서도, 관광 관련 기업에서도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기업적 차원에서는 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평적 통합에 의해서 대기업 간의 통합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죠. 내가 하나투어가 시장 점유율 35%, 모두투어가 18%라고 합시다. 합쳐갖고 최소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왜 높이려고 그럴까?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경영 트렌드냐? 자, 가격 뭐가 되냐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시장에 마켓의 리더가 되는 순간에는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가격 선도사에서 프라이스 리더라고 해요. 마켓 리더는 곧 뭐가 되냐면은 프라이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야. 그러면 내가 정한 가격이 곧 이 시장의 가격이 됩니다. 아니, 왜 교수님 꼭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신생기업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으로 붙어서 이 기업하고 싸워서 제가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이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가격 경쟁력으로 붙었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을 신생기업이 가격으로 붙었는데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무시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 전략으로 해서 우리의 점유율을 뺏어 먹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시장 점유 1위 기업이. 당연히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치킨 게임이 돼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싸우겠죠. 결국은 누가 지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작고 점유율이 작은 기업이 가격으로 싸우게 된 순간에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특색 있게 차별화를 해갖고 시장에서 차별화를 걸어서 기업 리더인 이 기업을 한번 이겨보겠다. 자, 그럼 뭐예요? 결국은 가격에서는 그 기업을 따라가고 다른 거에서 차별화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시장 점유율에서 어떤 기업이 마켓 리더가 되는 순간 가격 선도사, 그 프라이스 리더가 되면은 그 후에 붙는 그 밑보다가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딴 거로 승부를 봐야지 가격 갖고 승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가격으로서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 시장도 어떻습니까? 대규모 기업들이 다 쥐고 흔들죠.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맥주 쪽이라고 볼게요. 맥주 산업이라고 봤을 때 자, 제일 굉장히 싼 맥주가 뭐죠? 필라이트라는 맥주가 있어요. 코끼리 나오는 맥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격 경쟁에서 붙으려는데 매출량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아요. 일반 기업들하고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카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 기업들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만들어 놓은 그 고정화된 가격에서 싸게 다운시키면은 필라이트를 마셔줘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기성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이 그 맞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예. 어쨌든 간에 그 가격 선도자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관광에서는 SM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라고 해서 SME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 능력이 증가하여 생산 규모 확대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들끼리 수평적 통합을 했을 때는 생산 장비나 이런 능력이 증가해서 규모 확대를 가질 수 있더라. 판매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또 자금 조달력도 강해지는 등 기업은 각종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국민 경제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통합 경우 경쟁이 제한되죠. 자, 뭐죠? 대기업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저희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겠죠.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이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돼서 경제 메커니즘이 경직화되고 피통합 기업에게는 임직원이 해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거 당연히 인력 조정은 들어가고 대표적인 게 요새 되게 시끄러운 배달의 민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쪽 배달 앱에 관련된 벨라 플랫폼에 관련된 거에서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기업이 한 개의 기업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요기요하고 배달통은 벌써 합쳐졌습니다. 독일계 기업에서 샀어요. 그런 다음에 벌써 작년인가 언제 배달의 민족까지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죠. 벌써 뭐가 됐냐면 언뜻 보기에는 여러 기업이지만 결국은 뒤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배달통하고 요기요하고 배달통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은 기업에서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그러면 왜 한 개의 기업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적인 이유도 법적으로 무엇은 피해 가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경영학적 마케팅적으로 다가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껌이라고 칩시다. 껌이나 과자라고 쳐봐요. 라면이 제일 좋겠다. 많이 먹으니까. 라면이라고 치면은, 라면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종류를 했는데 다 같은 회사 라면이에요. 그러면 그 라면 회사에서 한 가지 라면만 만들어도 되는데 왜 5가지 맛의 라면을 만드느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해서 갖고는 그 경쟁자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10개의 초이스 중에서 8개의 초이스를 우리 제품을 깔아놓으면 어쨌든 10개 중에서 8개는 80%는 우리께 하나 걸린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 간에 이름은 다르고 그걸 밝히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좋을 게 없으니까. 밝히진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통합을 해갖고 시장을 잠식해가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뭐 법적으로도 제한이 들어오고 뭐 하죠. 뭐 독점금, 뭐 독과점 금지법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데, 자, 이 여행사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평적 통합 같은 게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하나투어하고 통합을 이루자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비슷한 기업들이 아니면 인바운드 기업과 아웃바운드 기업끼리 통합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인바운드가 약하니까 인바운드는 너네가 지금 자금이 지금 경영난이 힘드니까 인바운드를 우리가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이룰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은 제품의 전체적인 공급 과정에서 기업이 일정 부분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다각화한 방법이며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 수직적 통합은 이런 식이에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은 이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워드 인테그레이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길어지니까 잠깐 끊었다가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적 통합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